그 무공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기초단체장 예. 조치 후에. 네. 여기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제도든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또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늪이 이렇게 깊게 형성이 됐다고 판단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국민과 한 약속은 그 약속이 국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기초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에게는 크나큰 혼란과 아픔을 줬는데 네. 산고의 고통으로 또 위로를 드리면서 그러나 큰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한 희망과 미래를 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 하는 점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들이 약속했던 내용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토론과 그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자고 해도 무응답이고 또 국민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허실장 내 던지듯이 던져버리면서 좀 무응답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도덕하고 매우 부당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이고 특별한 이유는 여당의 있다니까 행포입니다. 위헌성이 있다고. 위헌 아닙니다. 위헌 아닙니까? 그러면 위헌이 됐는데 위헌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위헌성이 있다. 네. 아니 위헌성하고 위헌하고 다른데요. 네. 위헌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검토를 안 하고 그러면 대통령 유력한 후보가 공약을 했다는 것도 문제고 새누리당이 그 당시는 그것도 검토 안 하고 무조건 국민에게 표를 의식해서 그 공약을 포퓰리즘을 따랐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고 국민에 대한 우롱입니다. 이건 다수당의 행포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정치사에 남는 오점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천하기를 바라셨죠. 그래도 주변에 그 밑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주세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어렵고 네. 힘들죠. 네. 또 그 후보자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지금도 몹시 안 됐습니다. 네. 도대체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힘이 없어서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또 당시 민주당 후보나 새누리당 후보가 다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말씀이죠. 저는 분명히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무슨 기초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만일 실천한다면 국가가 무슨 전복이 되는 거나 국가가 멸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실상이 어찌 됐다는 것은 저버려 두더라도 우선 국가의 재정 상황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약속을 지킴으로 해서 국가가 무슨 엄청난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지금 제도만 서로 고쳐버리면 하등의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의 덩어리가 뭐냐면 정당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당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민주도 없고 법치도 없습니다. 엉망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당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 폐해의 부산물이라고 할까? 폐해에 의한 상처받은 후보를 만들어내 가지고는 국민에게 대한 큰 봉사를 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폐지를 공약했던 것인데 그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의 그러니까 정당 상태가 만약 제대로 됐다면은 당연히 공천하는 게 옳을 수 있겠는데 지금의 정당 상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무공천하는 그런 점도 있고요. 정당하다. 사실 엄밀히 이야기 보면은 정치와 지방자치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네. 예, 특히나 기초 단체장이나 기초 의원들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들입니다. 근데 정치에 오염이 되고 또 정치권에 조종을 받고 해가지고 주민에게 자기 철학과 가치를 투입을 해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손상이 되고 있다. 이것이 공천제도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주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러 그리고 평론가들 어느 어떤 분보다도 오늘 박주서 의원님이 기초공천 무공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네. 또 기초공천을 무공천. 아니, 그러니까 무공천의 지금 당위성에 대해서 그 두 네. 가지를 네. 정확히 얘기했어요. 왜냐면 정당이 지금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기초의회 단체장은 무공천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뿔뿔이 민주주의는 절대 위에서 상향해서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네,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렇게 어떤 별개성, 그죠? 개별성. 네. 이것 때문에 무공천. 저도 그렇게 공부하고 헌법에서도 내가 그렇게 봤는데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의원님이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그 각도에서 딱 보는 게 정확하게 지금 그 이유를 얘기하셨네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꿰뚫어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정당은 지방선거에서 몰락을 할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을 그렇죠. 무시하고 후보가 난립하니까 국민을 어쩔 수 없죠. 우롱하고 있는 부도덕한 정당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그 정치권은 이익을 보는 지방선거 결과를 얻는다고 한다면 형평성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반드시 이 진정성을 헤아리셔가지고 분명한 판단, 심판을 해주시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후보가 많아서. 글쎄 말씀.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네.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네. 그래도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철퇴를 한다는 의미에서 선택을 보류를 하면 될 수도 있겠죠. 네. 거기 하나도 안 주면, 네. 일반 하나도 안 네. 주면 되는데, 네. 그게 쉽지 않죠. 고정표라는 게 있고 네. 그래서. 네. 네. 하여튼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